지난 9월 초순 서울 도심 상공. 아직 앳된 얼굴의 여성들이 전투 헬기에 몸을 실었다. 한 가닥 로프에 의지한 채 20m 상공에서 몸을 던지는 헬기 레펠 훈련. 남군들도 웬만한 담력과 경험 없인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을 능숙하게 해내는 이들은 수도방위 사령부 35 특공대 독거미 부대의 여군 특공대원들이다. 밑에는 바람이 없어요. 위로 가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한번 뛰어내게 되면은 그 이동으로 또 역할을 타는 사람 아니면은 다른 레펠 타는 사람들이 약간의 반동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잡고 있다가 과감하게 뛰어내야 되는데 과감하지 않으면은 대각선인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어떤 임무라도 독거미처럼 물고 늘어져 해내고야 만나는 의미의 독거미 부대. 이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독거미 부대 여전사들인 것이다. 인구 1200만의 대도시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특공대원들에게 테러나 인질극과 같은 범죄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은 365일 열려있다. 엎드려서 머리 움직이지 마! 계속 머리 움직이지 마! 엎드려서 머리 움직이지 마! 우리는 여러분을 구하러 특공대원입니다. 안심하시오. 저희 통제 적극 협조합니다. 가상 훈련이지만 각자의 총에 장전된 것은 실탄이다. 여기! 이동! 그만큼 훈련장에 늘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다. 사격 중지! 작전 지역 상황 보고 테러범 사명 사살, 작전 이후 이상 없음. 대출! 무엇보다 실탄 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실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다. 단 한 발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수방사 특공대의 임무. 인지로 맞추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맞았네요. 네,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끝없는 훈련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조준은 약간 미흡합니다. 미흡합니까? 예. 어딜 맞춰야 되죠? 정확히 맞추면 부상 부분이 부상에서 흉부가 제일 잘 맞는데 많이 하탄된 것 같습니다. 왜 빨리 있으십니까? 빨리? 네. 빨리. 수도방위 사령부 영내에 자리한 여군 숙소. 지금가? 오늘 빨리 있으니까? 훈련 받을 때 날카로운 눈매들은 어디로 갔는지 숙소로 돌아온 대원들은 너무나 평범한 처녀들의 모습이다. 작게는 22살에서 26살까지 모두 미혼인 여군 특공대원들은 이곳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 빨래 양이 많나 보죠? 그러니까 빨래 양이 많은 경우는 혼자 돌리고 없을 경우는 이제 조금인 사람들한테 다 해갖고 한꺼번에 돌립니다. 매일 이렇게 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좀 빨래 빠른 양도 많겠어요? 예. 전투복이나 체육복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거의 하루에 한 번 빨고 예. 그리고는 그런데 갑자기 취사실에 비상이 걸렸다. 아니, 잠시만. 아, 그거 쫓으면 안 돼. 한 번 잡히면 죽음입니다, 이거. 처녀들만 사는 곳에 불청객 쥐가 나타난 것이다. 쫓아야 돼. 야. 안 나와? 아, 시끄러워. 야.
끈끈이와 빗자루를 동원한 3명의 특공대원들은 곧바로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어디 나와? 안 나왔어? 이리 도망갔습니다. 아 진짜 놓쳤다. 하지만 대원들의 허를 찌르고 쥐는 도주를 해버리고 말았다. 너 먹나? 나 다시 먹어. 쥐잡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3명은 본래 취사실에 모인 목적을 위해 다시 뭉쳤다. 먹자. 계란 먹는 이런 데서도. 때를 놓친 3명의 저녁 식사. 메뉴를 해봐야 남은 반찬에 대충 비빈 밥이 전부다. 거기다 아무리 비위가 좋은 사람이라도 쥐를 본 직후에 먹는 밥맛이 그리 좋을 리 없다. 진짜 얄미워. 하지만 하루 종일 고된 훈련과 씨름하다 온 이 처녀들에겐 그저 꿀맛일 뿐인 모양이다. 조금밖에 안 남았네. 우리형님 핸드폰 보고. 쥐를 봤는데도 밥이 넘어가요? 네. 쥐는 쥐고 밥은 밥이고. 원래 저렇게 자극을 주면 더 많이 먹게. 여군 특공대원들은 퇴근 후엔 무엇을 하든 자유다. 모두 직업군인인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군 생활이긴 하지만 고된 훈련에 힘들고 지칠 때도 많다. 처음 전입 와가지고 산악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약해가지고 했는데 허리가 다 끝나갔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적 있어요. 제가 한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진짜 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이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특공대원으로 돌아간다. 본래 이들은 여군 중에서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특공대에 선발된 최정예 대원들이다. 가운데. 예. 여자가 해내긴 힘든 훈련이 대부분인 특공대에서 그 훈련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바로 타고난 체력 그리고 자부심이다. 그러니까 태권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특공무술은 이제 납법이 많기 때문에 납법을 하면 또 학교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납법 배우는 납법이나 뭐 발차기 같은 경우는 잘 나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 태권도 납법 그런 거 많이 배웁니다. 현재 훈련에 차별을 두는 것을 그 누구보다 반대하는 것은 바로 여군 스스로다. 여군 중 가장 뛰어난 여군이라는 자부심이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새벽 6시 장병들의 구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 이때 여군들은 출근 준비가 한창이다. 숙소에서 대대본부로 출근을 하는 것이다. 올해 나이 26. 과구석 중사는 얼굴이 타지 않도록 아침마다 화장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한편 방 한켠을 가득 채운 서울 지도를 외우는 것 역시 곽 중사가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지도가 큰 게 있네요. 예, 저희 일이기 때문에 예, 항상 봅니다. 저는. 어떤 일이죠? 예, 그거는 보안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무상 예, 그냥 들어오면 한번 보고 제가 볼 만한데 아니면은 저희 훈련 시간이면은 한 번 더 살펴보고 계속 봅니다. 저는 지도를. 잠실 종합운동장이 어디 있는지 딱 짚을 수 있어요? 잠시만. 바보 여기 있지 않을까? 전 대대 완전 군장 구보가 있는 날. 10분 내 완전 군장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완전군장 갔으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25kg, 30kg. 꽉 차면 한 30kg 정도 돼요. 예, 28 정도. 무거운데 하다 보면은 또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완전 군장 후보의 총 길이는 10km, 산악 행군까지 포함된 행군 일정이다. 물론 남군들과 똑같은 군장이다. 그러나 여군들에겐 자기 몸무게의 반이나 되는 무게, 영군들에겐 특히 힘든 훈련이 이 완전 군장 후보다. 군가는 멋있는 특임중대 하나 둘 셋 넷 멋있다 특임중대 많고만치만 바로 내가 특임중대 멋진 특임중대 4km 지점 조금씩 대원들이 힘에 붙이기 시작한 모양이다. 바로 내가 특임중대 멋진 특임중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특히 김원희 하사는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 힘든 기색이 역력하다. 힘으로 안 되면 정신력으로 무조건 버텨야 하는 구보. 그러나 중반을 넘기면서 남군들 역시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결국 김원희 하사는 다리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다친 다리가 좀 통증이 있나요? 괜찮습니까? 이 설상가상, 이제부턴 산악행군이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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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더 땡겨 그런데 이때 곽우숙 중사가 김원희 하사의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나섰다.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특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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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거의 60kg. 사람 하나 놓고 산을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곽정사는 끝까지 군장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남자 대원들한테 좀 부탁 좀 하세요. 아닙니다. 저희 인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중대 책임집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출발했습니다. 곽정사는 특임중대 대원들 중 가장 선임이다. 선임으로서 중대 문제는 중대 내 해결이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원희 앞으로 보내 김원희한테 앞으로 와 그래 어디서 아이고 아이고 결국 이날 곽우숙 중사는 2개의 군장을 짊어지고 산악행군을 끝냈다. 그날 밤 김원희 하사는 숙소 마당에 나와 연습을 하고 있었다. 태권도 4단, 대대 내선 태권도 시범 교관이다 보니 다친 상태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또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제가 못하게 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줘야 되는데. 드디어 운동회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네. 골차기, 저부터 반차기, 둘레차기. 입대 1년 차로 대원들 중 막내뻘인 한윤의 하사는 평소 김하사를 많이 따르는 편이다. 훌륭한 태권도 교관이기도 하지만 김원희 하사는 성격이 워낙 털털해
다른 후배들에게도 편한 선임으로 통하고 있다. 네. 그렇지. 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면 부상은 흔한 일이다. 김은희 하사의 부상도 훈련 도중 생긴 것이다. 사실 이런 부상점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지난 2년간은 고통스러운 훈련의 연속이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뭔 일정에 좀 빡시게 한번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집 생각은 안 나면 거짓말이고 예전보다는 조금 납니다. 아플 때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가끔 가든지 밤에 갑자기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밤에 누웠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보고 싶은지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밤이 외로워. 밤이 외로워. 장가를 가셔야겠습니다. 집 생각보다 밥 생각이 많이 납니다. 딱 한 번 진짜 너무 아팠을 때 집 생각이 났습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그때 밤에 아주 그 있지 않습니까? 베개에 누워가지고 눈물이 뚝 떨어질 때 이 눈물에 엄마 눈물이 너무 아파. 그때 한 번 진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혼자 아팠을 때, 끙끙 앓았을 때. 힘든 건 사실이다. 집이 그리울 때도 많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 이들에게 목표는 최고의 특공대원이 되는 것이다. 예쁜 옷에 하이힐을 신고 한창 멋부릴 나이. 하지만 갓 20때부터 군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가장 편하고 소중한 건 바로 군화다. 그러니까 훈련 때마다 좀 군화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출근하고 막 그럴 때는 이렇게 새 군화 신고 훈련 뛸 때는 뭐 대테러 훈련이나 받거나 뭐 구보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벼운 대테러 군화 신고 그리고 이젠 군화 외에 딴 신발은 못 신겠다고 말할 정도인 김경민 중사. 하지만 군화 덕에 생긴 무좀만큼은 큰 골칫거리다. 김 중사는 결혼을 한 달 남겨둔 예비 신부인 것이다. 이번에 무좀 퇴치하려고 결혼하기 전에 퇴치하려고 정로 안 하고 식초 샀습니다. 하루 담글더니 애들이 냄새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냄새 많이 나가지고. 김경민 중사의 예비 남편은 다름 아닌 같은 특공대 대원이다. 지난 1년 동안 남의 눈을 피해 연애하다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다. 김경민 중사를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했다는 원영광 중사. 처음 1년 동안은 선임이었던 김 중사에게 말 붙이기도 힘들었다. 말씀드렸어? 직장한테? 또 서로 좋아하게 된 후엔 혹시 남들이 알게 될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안 되고 가격대 맞춰봐야지. 근데 물어보고. 뭐 아주 싼 데로?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 고생하는 걸 지켜봐야 할 때였다. 그러니까 과문 안 되고 알았지? 나쁜 게 더 많죠. 안 봐야 될 게 많이 있죠. 같이 훈련 받으면 안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솔직히 이렇게 훈련 같이 받다 보면 훈련도 저희는 똑같이 나가니까 여군 남군 똑같이 나가다 보니까 같이 구르고 이제 구를 때 보면 언제 이렇게 뭐 뒤로 구르고 앞으로 구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럴 때 보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예, 안심이 되고 또 힘이 나서 또 하고 또 재밌고 언제 한번 웃어보겠습니까? 훈련 받다가 절대 웃으면 안 되는데 순간 이렇게 막 구르다 보면 옆에 딱 범이 있으니까 같이 얼굴에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 웃고 그런 게 많이 추억에 남고 데이트할 때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진짜 아무도 모르게 만 감추느라고 고생 좀 했고. 특공대원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인지 서로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아마 그 어떤 부부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부부가 될 것이다. 하나. 9월 중순 미국 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수도방위 사령부 특공대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편하게. 열바라긴 이상무. 편하게. 특히 정확한 조준은 특공대원이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 평소에도 사격 기록은 곧 각 대원과 중대의 자존심으로 통하고 있다. 사격 개시. 잔뜩 긴장한 탓일까 이민한 하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 중대장이 자리를 비운 오늘 사격 훈련을 총지휘하는 교관은 최고 선임인 곽우석 중사다. 잘 섰다. 치줄까 말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빠져나간 거 맞지? 응? 네. 첫 번째 사격 이민한 하사의 점수가 거의 바닥이다. 이미란. 왜 그래? 사격 안 하다 해서 그런 겁니다. 사격 안 하다 해서 그런 겁니다. 못 잡아? 응? 폭사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초 머리 하나 둘셋 깔끔한 우측. 속사는 사격 지시 후 즉시 최소한 3초 내에 20m 거리에 있는 관역에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정확하고도 빠른 조준 솜씨가 필요한 사격술인 것이다. 김원희 하사는 쏠 때마다 눈밑이 시퍼렇게 멍이 든다. 총구에 눈을 너무 가까이 댄 것이다. 가깝게 되면 사격은 잘하긴 잘하는데 바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네 몸 다치는데. 그러면 잘 맞아요? 예, 아무래도 잘 맞아. 근데 이렇게 부상이 거기가 부었네. 엉덩이 이발이 아니야. 윤경민, 왜 이러지? 응? 속사 결과 이번엔 김경민 중사도 실수를 연발했다. 어때요, 그러면? 이번에도 잘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냐? 튀었습니다, 옆으로. 그나마 중대에서 가장 사격을 잘하는 박유진 하사마저 성적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빨간. 자취에서 얼마 맞았냐? 응? 99점 맞은 애가 84점이네? 곽 중사가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리 없다. 결국 훈련이 끝나자 전체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내 사격 처음 해보냐? 응? 사격 처음이야? 아닙니다. 박지? 눈썹박지? 응. 내 사격 처음이야? 아닙니다. 중사격 처음 해봐? 아닙니다. 자세 처음 잡았어? 그런데 왜 어리버리 하나? 응? 이게 자세야? 중소로 집 사격하고 있어 내들 지금? 어? 이미라 얘기해봐 너. 어? 얘기해보라고. 응? 중대님 없으니까 뭐야? 중대님 없으면 제일 선임이 중대장이고 선임 부사관 아니야? 응? 제일 선임 아니야? 준비하라 그러면 어리버리하고 빨리 가자 그러면 여기저기거리고 고참보다 더 늦게 가요. 응? 그렇게 배웠어 다들? 윤호중 박이지? 애들 그렇게 가르치냐? 사실 선임자로서 담당 교관으로서 곽우석 중사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 대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국도방위사령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연병장엔 특임 중대만 남았다. 계급에 따른 지위 체계가 분명한 군대에서 선임의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법. 박 중사의 지시에 따라 오늘 퇴근은 자연히 반납이다. 때마침 연병장을 지나던 원영광 중사도 멀리 김경민 중사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게 놔둬야죠. 잘 그냥 옆에서 봐주기만 하면 돼요. 여군들의 기합을 보는 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안쓰러워지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저녁 8시 김원희 하사 일행이 모처럼 수방사 밖으로 외출에 나섰다. 네, 퇴근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뭐 계획이 없으면 퇴근하고 나서 복귀 시간 11시 30분만 지키면 상관없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에 한윤의 하사는 손가락까지 튕기며 한껏 재흥에 겨운 모습이다. 평일엔 귀대 시간만 지키면 외출은 자유다. 주말엔 외박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상 소집을 대비해 30분 이내에 귀대할 수 있는 반경에서만 외출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요 며칠 사이엔 훈련이 강화돼 통 외출을 하기 어려웠다. 훈련이 힘들수록 맛있는 음식부터 떠올리는 특공대원들. 오랜만에 나누는 자장면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예, 총성. 예, 알겠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예, 총성. 그러나 모처럼만의 외출도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 비상이랍니다. 비상. 미처 반도 못 먹었는데 한윤의 하사는 차마 젓가락 놓기가 안타깝다. 아까 포기할 가버렸는데. 나 배 안 부르는데. 하지만 어쩌겠는가. 남은 시간은 20분. 한 뛰어. 부대까지 전력 질주한 세 대원은 2분을 남기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여기 2명, 여기도 섰고 중앙에도 섰고 여기 2명. 그런데 이들을 기다린 것은 예기치 못한 비상훈련이었다. 집조에서 2명, 그다음에 공격 1조에 4명. 심야에 도심 지하훈련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직조 인원들은 8팀 위주로 하고 우측계는 4명으로 해가지고. 예비 부부인 원영광 중사와 김경민 중사는 매복조로 같은 조에 편성됐다. 지난 9월 26일 새벽 1시 장갑차 4대에 40여 명의 특공대원이 동원된 도심 지하훈련이 시작됐다.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테러 훈련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오늘 지하훈련은 특히 도시명 테러의 대표적인 유형, 지하 구조물에서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할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적이 드문 새벽녘이 돼서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다. 먼저 매복자가 지하철 역사 안으로 침투했다. 한편 또 다른 팀인 수색 모리조는 다음 지하철 역사를 향해 떠났다.
접전은 길어져선 안 된다. 그러려면 준비가 완벽해야 하지만 준비 시간 역시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 대원들은 빨리 위치를 확보해 각자 위치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원영광 중사는 조명 지뢰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조명 지뢰를 건드리면 폭발음과 함께 조명이 터지면서 적의 규모와 위치를 노출시킬 것이다. 공포탄으로 무장한 상태지만 지금까지 해온 어떤 훈련보다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훈련. 터널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드디어 적으로 가장한 대원들이 접근해 왔다. 오 5분 만에 훈련 상황은 종료됐다. 적군 4명 사살. 아군의 희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내 목표 여기 탐색몰이죠. 입감 완료. 종료 시각은 2시 10분. 작전회의 개시로부터 총 4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 아직은 안 졸리는데 이제 올라가면 아마 뻗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날 대테러 훈련은 모형 시가지 훈련장에서 계속됐다. 지상 건물에서 인질극이나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인 것이다. 모든 대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때까지, 또한 한번 익힌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은 끝없이 반복됐다. 범인 2명 사살, K1 이정익 등 인원 장비 이상무. 맹구야, 수방사 내에 여군 특공대가 생긴 것은 이제 10년. 그리 긴 역사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아직은 서로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그럴수록 곽종사는 더 스스럼 없이 남군들을 대한다. 봤지? 아까 이성호 밴드 내 때리는 거. 저는 민망하지가 않은데 정사는 민망해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애들 막 속 갈아입고 막 그럽니다. 그럼 민망하냐고. 야! 아닙니다. 그냥 뭐 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말 안 되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거든. 뭐야? 태영 뭐해? 상점 잘 썼어? 상점? 내가 보면서 벌점 보고 적으라고 그랬잖아. 1점짜리. 어? 왜 안 주고 와? 사실 계급도 높고 웬만해선 나이도 더 많은 곽종사 눈에 다 남동생 같고 귀엽기만 하다. 얘가 팬티만 하면 미치겠다. 태어나. 아 요즘 안 되잖아. 메다스를 이렇게 입고 내가 위에를 해. 아직도 여군을 바라보는 남군의 시각엔 차별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먼저 선임으로서 자세만 갖춘다면 그 차별도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곽종사는 믿고 있다. 특공대 신병훈련장.
진솔 제 뛰어. 이거 목소리 그렇게 안 내라. 아닙니다. 앞으로 지시. 앞으로 지시. 기사. 앞으로 지시. 앞으로 지시. 다 힘으로 개야 이놈 시키들이. 썩어 빠진 정신 갖고 무슨 특공대회 된다 그래? 막내 김윤덕 하사는 남군들과 합동으로 특공대 신병 훈련을 받고 있다. 선 잡아. 선을 잡고 올라가. 안 되면은. 못 이런 거 어딨어? 이 훈련에서 김윤덕 하사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키 때문이다. 여군은 군인이 아니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준비. 허. 하나, 둘, 셋. 뒤에 잡아. 하나, 둘, 셋. 고. 크게 안 해. 그렇지. 도와. 하나, 둘, 낙파. 고. 봤습니까? 예. 예. 봤습니까? 예. 5만 친구들 도와줍니까? 도와. 하나, 둘. 일단 놓고 하나, 둘. 5만 친구들 도와줍니까? 타고백하게. 준비. 사. 동작 빨리빨리 하시오. 둘. 다른 분야에서도 기량 면에서 남군들과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 김윤덕 하사는 거의 매일 기합이다. 동작 그만. 뒤로 치시. 그렇지. 목소리 봐. 동작 봐. 기상. 기사. 뒤로 치시. 그렇지. 자로 굴러. 자로 굴러. 빨리 안 돌려. 빨리 안 굴러. 하지만 특공대원으로 남고 싶다면 김윤덕 하사는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야만 한다. 6번 특공대 등반 줍니까? 등반. 물론 하나하나의 모든 훈련이 김윤덕 하사에겐 넘기 힘든 산이다. 자, 나. 다리 붙이고. 자, 하나. 힘으로 끌어당겨. 하나. 저기 발목 잡아. 시작. 하나. 그 산을 못 넘으면 기합이고 기합엔 모멸감마저 느껴지는 욕설이 섞여 있다. 하지만 수도방위 사령부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 모든 신병들은 이를 앙다물고 훈련을 견디고 견딘다. 내가 아니면 우리 특공대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둘, 셋! 김윤덕 하사도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겨우 이곳에 들어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아무래도 이렇게 남군 신체적 조건이 남군들하고 틀리다 보니까 남군들은 길고 힘도 세고 잘하는데 제가 여자다 보니까 자세 안 나오고 의욕은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갈 때 그때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얼차려 주실 때 또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와보는 거야? 얼마인가? 6년? 5년 반? 네. 각군에 배치될 여군들을 양성하는 여군학교. 아침 일찍 중대장과 각 중사가 이곳을 찾았다. 그건 몇 명 할지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저희 현재 결혼된 인원 정도 보충하려고 합니다. 여기 57번 최훈 결혼의 퇴역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혼이 생긴 여군 특공대 신병을 뽑으려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군인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무만 열심히 보는 것보다는 같이 흙에서 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서 일단 여군에 지원도 하게 됐고 하지만 얼마나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알고 있을까? 곽 중사는 미리 으름장이다. 뭐든지 우리는 남군이랑 똑같이 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훈련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여군이라는 그 관점 하에 뭐라고 해야 되지? 병사들을 가르치잖아. 니네 간부니까 초급 간부인데
내 병사들 이병병보다 지면 안 되겠지. 여군학교를 생각하면은 딴판이야. 오산이야, 여군학교랑. 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 애착심이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 추석 연휴가 이틀 남은 날 오후 한윤의 하사가 추석 보너스를 받자마자 우체국을 찾았다. 지금 얼마 보내는 거예요? 제 있는 돈 다 뽑아서 일단 10만 원 보내고 나머지 선물도 사고 그러려고 있는 돈 다 뽑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거예요? 50만 원씩 보내줍니다. 월급. 한 달 봉급 70만 원. 한윤의 하사는 거기서 절반 이상을 늘 집에 보내는 효녀다. 엄마한테 통장에 넣었다고 전해드려. 찾아 쓰라고. 그래, 네 이번에 수고해라이. 너 또 자지 말고 좀 음식도 만들어. 학교? 추석에도 학교 가냐? 말고 이번에 연휴 때 언니 없다고 또 슬퍼하지 말고. 알았지? 9월 30일 추석 전날 여군 특공대원들이 모두 취사실에 모였다. 특임 중대표 송편입니다. 특임 중대표 송편. 모양이 다 엽기입니다. 엽기. 항상 여기가 집에 못 가니까 그 기념으로 저희끼리. 네. 이거 자체 드실 거야, 부장님? 선임이다 보니 평상시엔 취사실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과고속 중사도 이번만큼 예외다. 좋습니까? 싱거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싱겁습니다. 그지? 허연데. 아, 나가. 이거냐? 됐다. 왜냐면 이렇게 수방사 여군 특공대원들은 명절 때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상을 차린다. 이제 마칠 것 같냐? 더 늦었습니까 이거? 진짜? 네. 아닙니다. 너무 싱겁습니다. 다 됐어. 자, 송편이 왔습니다. 잡채에 송편, 산적까지 각자 나눠 만든 음식들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추석 저녁. 하지만 모두 비상대기 중. 전라도든 경상도든 심지어 서울이 고향인 대원도 이번 추석은 이곳에서 보내야 한다. 주제 받고. 저는 주말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가. 여기 저희 집입니다. 저희 가족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우정으로 뭉친 여군 특공대.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었다. 중대에서 하는 게 필요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겁니다. 네,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마트 임무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 것도 하기 바쁜데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당황스러운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인원 2명 오게 되면은 또 10명으로 되니까 지금처럼 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특임 중대가 됐으면 좋겠고 올 남은 기간 추석 지나고 이제 다음 내년이 될 때까지 그런 마음 변치 않았으면 변치 않은 특임 중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여군 중 여군이라는 자부심을 넘어 특공대 중 특공대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래서 위험과 긴장의 연속인 훈련을 꼿꼿하게 이겨내는 수도방위 사령부 독거미 부대의 여전사들.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독거미들의 행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